세상에 진짜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나도 생각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재밌는 곳이고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 5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고, 6번째는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우리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여기서 나는 놀이공원에 갔는데 새로 생긴 놀이기구가 있다. 난 무조건 타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타? 소심한 건가? 겁이 많아서. 무섭습니다. 무섭습니까?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제 이제 시험 끝나고 그 이랜드 맞지? 이월드 갔는데 아직도 뭐 이런 놀이기구를 거의 못 타요. 겁이 많아갖고. 그래가지고 가면은 회전목마가 유일해. 회전목마. 그리고 저기 키 110cm만 넘으면 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어제 하나 시도해 본다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네. 저는 원래 대학 처음 들어갈 때는 이제 경영학과로 들어가서 무역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이과대학을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한번 이렇게 삶의 패턴이 바뀐 거죠. 원래 그렇게 나도 막 모험을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호기심이 많긴 했는데 겁도 많아서 막 뭐 안 해야 될 것 같은 건 아예 안 하는. 그래서 담배는 입에 진짜 대본 적도 없어요. 술은 누가 억지로 모여서 먹어본 적이 있긴 한데 별로 안 맞아서 지금도 그렇게 잘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막 이렇게 이렇게 평균적인 것에서 이렇게 확 벗어나는 그런 일에 대한 충동을 별로 이렇게 잘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최근 이제 한 5, 6년간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책을 읽고 이러면서 새로운 경험을 굉장히 많이 즐기게 됐어요. 제가 한 6년 전쯤인데 2016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병원을 옮기면서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저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장수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굉장히 시골 마을인데 거기 그 초등학교 이제 폐교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좀 머무를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꾼 곳이었는데 거기서 완전 저하고는 전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 강사로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국인인데 일본에 사는 사람이고 에이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의 어디 큰 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기만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독립 영화를 찍었어. 뭐 특별히 영화를 배운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행복에 관해서 궁금하다 이러면서 전 세계 몇십 개 국가를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저 상업 영화가 아니었지만 그 영화를 그때 같이 봤거든. 그 사람이 거기 왔었고 그 사람이 만든 영화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봤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하는 일이 어떻든지 간에 행복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 굉장히 비슷하고 또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자기도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말을 못해. 일본말하고 영어밖에는 못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한번 꼭 취재를 하고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진짜 그 영화를 만들었더라고.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번에 그 영화를 국내에서 상영도 했어요. 제목 이따가 가르쳐 줄게요. 기억이 안 나. 아직 나도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명상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미국 구글에서 체드 멍탄이라고 그 미국에서 구글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해서 구글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몇 년 뒤에 그 사람은 이제 구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만의 명상 센터, 명상 교육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고, 큰 기업체들 대상으로 이렇게 명상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봐야 되겠다고 한국에서 그냥 무작정 그 구글 명상 프로그램을 참여하겠다고까지 날아간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참여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자기가 구글의 명상 프로그램을 한국으로 들여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에 있는 그 구글 캠퍼스라고 있어요, 서울에. 구글 캠퍼스랑 삼성 뭐 이렇게 다양한 기업체랑 사회단체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보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한 번씩 만나요, 그 사람. 그리고 명상 앱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서 그 앱을 가지고 명상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내에서 제일 큰 명상 앱이에요. 마보라고 해요, 마보. 마음보기라는 말의 준말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명상 앱을 보급하는데 팀원들이 한 열 몇 명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이 됐어요. 그때 만난 사람들이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나운서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지금 한참 요새 뜨고 있는 김일동 작가라고 있는데, 디지털 아트 갤러리 가지고 NFT라는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디지털 아트계로는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 전에는 거의 의사나 뭐 이렇게 치료하고 관련된 쪽의 사람들하고만 만나다가 그 당시에 6년 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죠. 다음 카카오의 그 인사총괄 부사장이 있어요. 그분하고 그때 만나서 들었던 것도 굉장히 감명이 있었고, 또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 비행기로 그 국제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3등인가 뭐 이렇게 그 종이 비행기 가지고 그 실내 체육관 있잖아. 여기서 딱 종이 비행기를 딱 날리잖아. 꼭대기까지 올라가.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종이 비행기로 딱 던지면 수박에 꽂혀. 그리고 그 사람이 신기했던 게 물수제비 있잖아. 물수제비 딱 이렇게 뜨는 거. 그 물수제비, 그 사람이 강연할 때 자기가 물수제비 뜨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물수제비를 얼마나 잘 뜨냐, 우리 신천 정도 되는 거리 있잖아요. 이 강 폭이 한 뭐 3, 40m, 한 50m 이 정도 되잖아. 물수제비를 뜨면 계속 튀면서 저 건너편 땅까지 건너가. 그런 거 처음 봤어.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물수제비를 잘 뜨고 싶어서 그 나사의 논문을 찾아봤다. 그 나사에서 그 비행선이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들어오면 이 대기권에, 이게 대기권이야. 그러면 우주 비행선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다 타버려. 마찰이 하도 심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안 들어오고 우주 비행선이 이렇게 엉덩이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엉덩이부터 내려와서 살짝 닿았다가 다시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살짝 닿았다, 이렇게 여러 번 한다는 거야. 그래야 안 탄대.
근데 그게 물수제비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별난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에 진짜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나도 생각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재밌는 곳이고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저도 비교적 그 일정한 삶의 패턴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들 볼 때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죠. 야,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저러지? 이런 생각 있잖아. 우리 부모님들한테 늘 듣던 얘기. 야,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세상 만만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거는 정말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부모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저희 부모님은 전부 다 그 일제시대에서 광복되는 거,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나는 거, 이걸 다 겪었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전쟁통이잖아. 그러니까 생존이 제일 큰 그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끼니를 굶기도 했었다니까. 나 어릴 때는 굶는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밥이 없어서 진짜. 그래서 앞집에서 밀가루 빌려다가 이제 수제비 해먹고 뭐 이런 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야, 그러다가 진짜 굶어 죽는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이런 얘기를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막 몇 개씩 굶고 이런 거 없잖아, 일부러. 다이어트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응? 실제로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식이나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전쟁통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어떻게든 다 먹고 살아요. 요새는 나라에서 도와줘서라도 먹고 살아. 그러니까 굶을 일이 없는 세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게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최소한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우리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걱정해도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을 재미있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재미있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정말 배울 것 투성이고 재미있는 것 투성이에요. 저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영향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즐겨보지 못하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알게 됐지만 정말 세상은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라에서 특히 청년들이라면 도와주는 것들이 엄청 많다고. 청년들한테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막 도와주려고 막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쟁여놓고 있어요. 근데도 아무도 안 알아봐. 안 알아보기 때문에 못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대구하고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서울은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그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았어요. 대구는 아무도 안 찾아 쓰잖아. 아무도 안 찾아 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아. 그래 나중에는 제가 가끔 저도 지금 우리 병원하고 관련되는 내가 이렇게 설립한 스타트업이 2개나 있어요. 회사 법인이 2개나 있어. 그래 그런 법인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 발표하러 가잖아. 가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인데도 그걸 아이디어로, 왜냐면 돈이 남아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막 그런 데도 준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거 5천만 원씩 때로는 막 1억씩 이렇게 준다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말 그거 잘 좀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저기 앱 개발하고 이런 거 작년에 그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그걸로 한 거고 앞으로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낯설고 뭐 모르는 거 있잖아. 처음 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보면 낯선 거를 보면 깜짝 놀라고 약간 불안하다. 눈빛이 흔들린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 딱이. 자, 이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인간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생존에 유리하거든. 언제 유리하냐? 원시 시대 때 유리해요. 10,000년 전에. 그때는 뭔가 숲을 뒤에서 뭐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근데 저거 뭐지?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갔는데 호랑이야. 그럼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야. 왜냐하면 사람은 사피엔스가 그렇게 자연계에선 강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야. 이게 사람의 DNA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잖아. 응? 낯선 데 문 연다고 해가지고 막 귀신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잖아. 호랑이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지금은 내 그런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감각을 오히려 의심해 봐야 돼요.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위험하다고 보이는 거 뒤에는 늘 뭐가 있다? 내가 늘 강조하는데 위험해 보이는 것 뒤에는 뭐가 있다? 세상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어요. 위험해 보이는데 뒤에는 늘 기회가 있어. 진짜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은 언제를 기다리냐? 전쟁을 기다립니다. 전쟁은 누군가는 폭망하고 누군가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기회. 두 번째 기다리는 게 뭐냐? 불황이에요. 불황. 우리 IMF 같은 때 불황이 되잖아요. 우리는 다 망하지. 중산층 다 몰락하고 뭐 웬만한 기업들 다 휘청휘청 하는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요. 불황 때는 전부 다 세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황 때, 우리는 세일하면 백화점 세일밖에 모르죠. 백화점에 30% 세일하면 어시구나 하고 막 옷을 한 개 더 사고 1+1 막 이렇게 사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불황 때 기업을 그런 식으로 삽니다. 기업을. 와, 이 기업 괜찮은데 불황이 되니까 주식이 반토막이네? 반값 세일이구만. 사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건물도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황이나 전쟁을 겪을 때마다 너무 좋아. 이게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황이라고 막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도 다 안 된다 하지만 되는 데는 다 돼. 또 배민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 완전 떡상이죠. 쿠팡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뭔가 모르고 낯설고 이러면은 우리가 눈빛이 흔들리잖아. 불안한 눈빛. 자,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이거 약간 긴장되는 건 사실이에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긴장이 불안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 긴장이 설레임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낯선 건데? 뭐지 이거? 이 호기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만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도 행복하지만 남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모든 걸 희생했어. 이타주의자 같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불행한데 계속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뻥이야, 뻥. 이런 거 거짓말이야.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그런 거를 믿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 나를 희생해가지고 막 자기 일생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부모님 불행하게 하는 거고, 부모님도 뭔가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자식에게 헌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님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속는 거라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 부모가 자기가 행복해야 돼. 자기가 행복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불행한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거짓말이라니까. 나도 잘은 모르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죽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지. 나는 불행하지만 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나는 그런 예수는 안 믿을 것 같아. 그걸 자기가 비록 원하지는 않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냥 담담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에도 뭔가 의미가 있다 라고 찾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느 시인은 그렇게 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가장 행복한 청년 예수, 뭐 이렇게 시인이 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렇게. 그걸 불행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예수는 나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에 불안하고 낯설고 모르는 거. 세상은 다 불안하고 낯설고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여러분이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야. 몰라. 다 모른다. 나도 다 몰라. 다 모르지만 호기심 가지고 그게 뭔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 힘이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낯선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쪽은 이쪽. 네. 저도 6장 읽어봤는데요. 제가 5장에서 집중한 부분은 174페이지에 내가 미지역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게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기는 많이 해당을 안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호기심이랑 충동적인 것을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도 좋은 말이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또 이유를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충동적이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좀 이해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6장에서는 199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어떤 규칙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문화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규칙은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길 수 있는 규칙은 또 어떤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문단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어떤 일을 규칙이라고 배워서 수행하다가 보면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보다 그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되면은 다른 제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규칙이 있어라고 소개할 때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규칙이 아니라 관행 또는 관례 그런 좋은 관점이다. 단어로 설명하게 돼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좀 세워서 사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오케이. 멋진 관점이네요. 5장에서 178페이지에 가운데 쪽 보면은
성장이 반이어는 단조로움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날마다 즉흥적이며 생기 있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현상 유지만 고집할 것인가. 마음은 죽어 있는 상태도 말이다. 이 말에서 이제 좀 와닿았던 게 제가 어릴 때는 되게 호기심도 많고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크면서 이제 점점 뭐라 해야지 가진 것도 생기고 하니까 조금씩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는 안정적으로. 생각 많이 맞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일을 또 한 가지 더 하면서 새로운 걸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주말에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주말에 또 뭘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하니까 너무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중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이 또 유튜브 해볼 생각 없냐는 말도 많이 해가지고 유튜브? 네 고민 중이에요. 유튜브 뭘로 유튜브 할 건가요?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저희 직종에 관련된 거였는데 어떤 주제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생각은 있어요. 예전에 또 블로그 쓸 때도 메일이 하나 날라왔었거든요. 저한테 자꾸 글 써볼 생각 없냐면서 날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크게 생각이 없어서 안 했는데 요즘 지금 같으면 한번 주말이라다 주말에 시간 투자해서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재밌어요.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좋네. 그렇습니다. 재밌다. 끝. 이제 끝. 저는 사실 그 새로운 일, 이런 낯선 일을 하기 굉장히 좀 성향이 많이 소극적이어서 길을 찾아갈 때도 로드맵을 켜가지고 미리 다 리마인드를 하고서 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처음 탔을 때도 교통버스 탈 때도 이제 카드를 어떻게 찍는지도 미리 다 찾아서 갈 정도로 좀 많이 소심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 실습을 또 통해서 대구에 이렇게 혼자 내려와가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서 또 다른 지식을 또 얻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런 새로운 경험의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6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214쪽에 마지막에 행복이란 모름지기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공식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문구가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 행복은 사소하거나 긴장돼가지고 괜찮아. 긴장될 수 있겠다. 이 행복의 이런 기준이나 공식이 정해진다면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고 행복을 쫓기거나 쫓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 글귀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관점이네요. 행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행복을 느껴보는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MBTI 뭔가요? ISTP입니다. ISTP? 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저요. 응. INFP. NFP요. INFP. ISTP, INFP. ISFP. ISTP. 아니 철저히 계획적일 것 같은데 마지막은 P네. I는 다 똑같고 네. I 똑같고 그 다음에 P 똑같고 SF, NF, ST
일단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험 같은 걸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모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특히 조금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어렸을 때부터 방학이나 이럴 때 좀 여행 같은 거를 자주 갔었는데 부모님이 한 번은 저한테 네가 즉흥적으로 한번 여행 계획을 세워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그냥 그 당일에 가고 싶었던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가고 식사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다가 그냥 맛있어 보이는 곳을 한번 가보고 이러면서 숙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패를 했었는데 나머지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약간 좀 커가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껴져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또 6장에서 185쪽에 보면 내부 지향적인 사람이랑 외부 지향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확실하게 외부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제 기분이나 이런 거를 좀 제 기분 상태를 남에게서 좀 이유를 많이 찾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하더라도 좀 불안함을 느끼기도 했었고 좀 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좀 타인에게 의존도가 높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맡은 킴인가요? 저는 163페이지에 보면은 당신은 1만 일이든 그 이상이든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진정으로 살아왔는가? 혹시 똑같은 하루를 1만 번 또는 그 이상 재탕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문장을 보고 제가 살았던 삶들을 돌아봤을 때 저는 하루를 이렇게 재탕하면서 살았던 그쪽인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거, 안전한 거에 대해서 더 그쪽으로 했었고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그 낯섦에서 그 더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약간 어릴 때는 모험 같은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커가면서 점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낯선 거에 대해 두려워하고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더 사회생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5장 저번 주에 해가지고 6장 그냥 통틀어서 말씀드리면요. 그 의무감에 끌려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무감에서도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니까 내가 좋고 내가 괜찮으면은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거기서 여기서는 적어놨네. 그래서 내가 의무감에 그 194쪽에 의무감에 끌려다니는가 하면서 마스터베이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내가 좋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기분이 좋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말하는 조금 약간 비관적인 의문가 그런 거에서 보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가 좋고 피해 없이 결국은 그렇지. 내가 선택의 기준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하면 네. 그걸로 끝이지 뭐 네. 누구한테 꼭 이게 뭐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6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어렵게 하는 것보다 그냥 모든 것의 원인은 내한테 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점을 보든 나쁜 점을 보든 상황을 보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 내가 위치할 것이냐 따라 약간의 다를 수는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모든 거는 나거든요. 그 상황을 느끼는 것도 나고 그 상황에 있는 것도 나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뭐 여기서 나오는 게 보면 또 다른 하루 그날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그 같은 날의 반복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같은 날은 아니에요. 내가 그날 했는 말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같은 거는 아니거든. 그러면 나는 다르게 살았다고 내가 느낀다면 그리고 나의 하는 행위, 행동, 말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우리가 도덕 정신에 준법 정신에 정해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면 어때? 내가 했는데 책임 내가 지면 되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게 눈치를 보면서 신경 쓰는 거 자체도 나는 아니라고 해요. 삶은 내가 사는 거니까 나만 바르다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떳떳하다면 괜찮다고 해요. 그런 마인드 갖고 사는 것도 재밌다고 봐요. 그러면 또 하나의 행복일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복에 대해서 각자의 정의가 중요해요. 뭐 어떤 사람은 돈이 얼만큼 있어야 된다, 뭐 애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 기준이고 나는 나만의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 근데 아까 우리 학생 세 사람은 다 I잖아. I고 땡땡 P잖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원래 되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P들이. 그런데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소극적이다, 나는 안전을 좋아한다. 이게 정말 내 생각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3살 또는 길게 보면 5살 정도까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 생각이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은 대부분 호기심이 넘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거를 자꾸 이렇게 만져보고 새로운 거 보면 애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제일 크게는 부모님이죠. 또 가족 또는 주위의 친구들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야 그거 위험한 거야 지지야 그리고 넌 이렇게 해야 돼. 아까 여기는 mustb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싶은데 이래야만 된대. 그런 거에 자꾸 주눅들다 보면 이게 진짜 내가 좋아서 이렇게 온 건지, 만약 학교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내가 원해서 좋아서 이렇게 온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몰아와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온 건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이 사람이 정신이 산만해. 이런 사람들은 남 탓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